몇 년 전 제가 아는 지인은 설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모두 마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차례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하던 제사상의 향이 스스슥 하고 꺼져 버렸다고 해요. 창문이 열렸나? 했지만 그날은 한겨울이라 창문은 꼭 닫혀 있었죠. 어색한 정적 속에 그 집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셨다 조상님이 다녀가셨네. 그 말에 가족들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고 그날 밤 지인의 꿈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나타나셨답니다. 잘 지내지? 음식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깨어났을 때 그는 따뜻한 뭔가가 가슴에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이 제사에 진짜 오셨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민간 신앙에서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특별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징조들을 이야기와 함께 차분히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향입니다. 예부터 향은 신과 조상을 부르는 연결의 끈이라 여겨졌죠. 경기도 양평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은 매년 음력 10월에 작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향을 피웠는데 이상하게 향 하나가 자꾸만 꺼지더랍니다. 다른 건 멀쩡한데 유독 큰아버지 앞으로 놓은 향만 3번이나 꺼졌다고 해요. 그걸 본 큰어머니가 말했대요. 아이고, 살아계실 땐 성격 급하시더니 오셔도 먼저 앉으시는구먼. 이처럼 향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은 실제로는 공기 흐름, 습도, 초의 품질 같은 물리적 요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겐 조상님이 다녀가셨다는 의미로 느껴지죠. 두 번째는 촛불입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촛불은 조상의 혼이 머무는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신혼부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긴장된 분위기 속에 첫 제사를 올렸는데 갑자기 초 하나가 흔들리더니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스르르 꺼졌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어머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긴장 말아라. 축하하러 오신 거야. 그 이후로 신혼부부는 매해 그 자리에 같은 촛불을 밝히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해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오는 공기류나 초의 심지 상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남는 기억과 감정은 그보다 훨씬 따뜻하죠.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제사상에 올린 국이나 나물에서 국물이 눈에 띄게 줄거나 과일의 모양이 흐트러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대구에 사는 어떤 가족은 제사를 마치고 상을 내리려던 찰나 갈비찜 그릇에 국물이 반이나 줄어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물이 증발했겠지 하고 말하면서도 그날따라 유난히 집안 분위기가 조용했고 그 다음 날엔 가족 사업이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해요. 그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님이 고기 좋아하셔서 갈비부터 드셨나 봐요. 실제로는 온도나 공기 노출에 따른 자연 증발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사의 의미는 결과보다 과정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조상님의 방문 신호는 꿈입니다. 제사 전이나 후에 돌아가신 가족이 꿈에 나타나는 것, 특히 말없이 웃거나 정중히 인사하고 사라지는 꿈이 많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꿈일까요? 아니면 그리운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위안의 꿈이라고 부릅니다. 슬픔이나 그리움이 무의식 속에서 꿈이라는 방식으로 해소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지곤 합니다. 결국 우리는 묻습니다. 조상님 정말 오셨나요? 하지만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성스럽게 모셨는가 아닐까요? 제사는 누군가가 진짜 오고 가지 않아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마음을 다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상님은 제사상 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늘 함께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이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